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늘이 안 돼요, 저희가. 예. 좀 늘어야 되는데. 129의 2부고요.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또 하는 것 같아요. 페피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일반인은 제가 봐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은 어허. 그런 분입니다. 이번 주 게스트는요. 패션 마케팅 전문가면서 MZ세대 전문가 그리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외래 교수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패션피플이고요. 김만희 매니저께서는 삼성물산 패션 부문에서 남성복과 스포츠 마케팅을 담당했고 이후에 신원, 유에라캡 코리아 등에서 마케팅을 또 담당했고 현재는 닥터마틴 코리아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패션포스트라는 패션 잡지에 MZ세대와 관련한 기고를 통해서 MZ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또 확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저희가 만나볼까요? 네, 김만희 닥터마틴 마케팅 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아나가 소개를 좀 잘 해드렸나요? 만족스럽습니까? 너무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MZ세대 전문가 맞습니까? 그게 좀 걸리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겸손입니다. 예, 겸손. 겸손이신 것 같고 네, 포스트 보시면 전문가 맞습니다. 아하, 네. 예, 우리 카메라 보시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기소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80년대생으로 밀레니얼과 X세대 사이에서 끼어 있는 상황에서 X세대보다는 밀레니얼 Z세대를 좀 이해해 보고자 공부하고 있는 김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우리 부장님 모시고 나서 2번 놀랐는데 처음에는 프로필을 제가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김만희 마케터이시면 이 여성분이 오시겠구나. 그래요? 근데 녹음을 하고 있던 와중에 중간에 맞아, 나도 때 창문으로 봤어. 예, 창문에 어떤 남자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 오셨구나 싶었는데 남자분이셨고 그리고 중간에 또 소개를 하실 때 80년대생이시라고. 년생입니다. 설마 딱- 70년대생으로 생각한 거죠? 아유 MC가 그러므로 실망시켰는데 죄송합니다. 예, 저도 80년대생이니까 네. 예, 동질감을 느끼고요. 아니 근데 저희 패션쇼 그리고 페피쇼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팟캐스트로 좀 들어봤습니다. 팟캐스트로 유튜브로는 못 보시고. 네, 유튜브는 제가 운전하면서 팟캐스트 자주 듣는 편인데 네.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들었는데 네. 여러 가지 많이 인사이트 있는 인터뷰 많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칭찬이고 네. 사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제가 좀 부러워하는 직군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이 아이디어가 좋고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에 적합한 이 아이템으로 좀 잘 만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이 제가 방송 전에도 이제 팟캐스트를 좀 하셨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서 네. 솔직히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장점과 단점 하나씩만 딱 꼽는다면. 되게 어려운 질문한다 오늘. 음. 제일 어려운 거잖아. 팟캐스트 채널에 대한 한계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네. 좀 이제 많이 몰리는 곳에서 놀아야 되겠다 그쵸. 생각이 하나 들었고 유튜브는 제가 못 봐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 예. 네. 팬덤을 좀 형성을 하시면 충분히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팬덤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패션 팟캐스트인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건데? 어쨌든 두 분이 하셔도 되죠. 네. 예. 팬덤 형성이 중요하다. 참 이게 공감하는 문제인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특정 분야를 할 거면 그죠? 팬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닥터 마틴처럼. 예. 네. 그 방법에 대한 부분도 네. 중간중간에 이제 좀 소스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술 한잔 사고 들어요. 예. 사실 밀레니얼 Z세대, MZ세대 고민하면서 브랜드 마케팅의
결국에 지향점이 무엇일까를 보았을 때 전 브랜드 팬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팬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전에 예를 들어서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화보 촬영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가짜죠, 사실. 페이크예요. 아.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들은 현실감 있고 내가 그렇게 변하길 원하지 그치. 남이 변한 모습을 보는 걸 원치 않거든요. 결국에 나와의 동질감이 형성되었을 때 팬덤이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브랜드와 소비자와 일체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으로 팬덤의 시작이고 그래서 그 브랜드가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패션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다양한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싶으냐,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걸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랑 생각이 똑같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과제를 드려가지고 놀랐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추후 조금씩 푸는 걸로 하고 우리 김만희 부장님 제가 그 이력을 좀 보니까 패션 업계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으셨더라고요. 잔뼈만 굵었고.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던데 삼성물산 패션 부분에서 이제 남성복이랑 스포츠 네네. 마케팅을 하셨고 네. 신원에도 계셨었고 네. 예, 뉴에라에도 계셨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닥터 마틴에서 마케터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처음 패션계에 입문하신지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2006년도 2006년. 였던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맞나? 대학 졸업하고. 예, 대학 다닐 때였는데 제가 섬유공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사실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도 뭐 요즘도 그렇겠지만 저희 때는 특히 마케터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마케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뭐 대학생 마케터 이런 것들 이제 그때 시작할 때였고. 서포터즈 뭐. 네네. 그래서 그때 대학교 때 삼성전자, 뭐 LG에드, 나이키 이런 데서 그런 인턴십, 대학생 서포터즈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마케팅이 너무 하고 싶었으나 학점도 부족하고 예. 전공의 한계도 있고 취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회사를 갔는데 이제 그게 패션 회사였던 거죠. 네네. 그냥 일반 공채로 들어가셨는데 처음에 신원에 갔어요. 처음에? 네. 오. 신원에 구매부에 갔어요. 네. 원단 구매하는 동대문 시장에서 야드당 뭐 몇백 원, 몇십 원 이렇게 내고 하고 그런 일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적성이 안 맞아서. 네, 잘 모르겠고 예.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기회가 좋게 회사에서 전략 마케팅 팀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그 마케팅 업무를 시작하게 됐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왕 회사는 왔고 월급은 받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가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뭐 어페럴 뉴스, 패션 비즈 이런 패션 업계지의 그 기사들을 일일 스크랩해가지고 게시판에 올렸어요. 누가 시켜서? 네, 제가 그냥 회사 게시판에 공부하는 셈 치고 올렸는데 시키지도 않은 거를?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어처구니 없는. 근데 그때 마음이 아니 뭐 여기 뭐 오래 있을 것도 아닌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좀 잘못 보이면 어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메일을 뭐 좀 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한테 드렸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게시판에 올려봐라 그래가지고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서 이제 전략팀이 신설되면서 이제 제가 조인하게 됐죠. 야, 그럼 너 구매팀보다 저희가 더 맞는 것 같다. 아니 제가 가고 싶다고 했어요. 가고 싶다고 지금. 아니 근데 섬유공학과를 이제 지원하신 거는 뭐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점수 맞춰서. 점수 맞춰야지. 네. 어떤 목표나 그런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삶에 대해서 그냥 대충 살자가 좀 편해 보였고 회사 앞에, 학교 앞에 있는 술집 사장님이 부러웠고 네.
약간 그런 삶을 살다가 어. 마케팅이라는 직업을 딱 보면서 직무를 보면서 되게 매력적이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열심히 해보고 했었죠. 근데 사실 저희가 그 페피쇼에 모시는 게스트분들 이제 이력을 다 이제 히스토리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굵직한 회사에 오래 계셨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했던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낯간지러울 수 있겠지만 업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거 했다. 아니 뭐 회사에서 그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한 건 아니죠. 뭔가 좀 그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신원에 이제 처음 그 히스토리별로 조금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원이 첫 번째 회사. 예, 신원에서 이제 처음에 6년 좀 7년 좀 안 되게 다녔는데 처음 맡았던 업무가 그 지크라는 남성복의 세컨 브랜드 만드는 일이었어요. 지크 파레나이트. 네네. 지크 파레나이트 런칭했어요. 운이 좋게 그 네이밍 작업 시작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각 사업부에서 이렇게 신원이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경영 정상화가 되면서 신규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리스크를 좀 감소하면서 그래도 이제 이윤을 수익을 창출하고자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세컨 레이블로 이제 만든 건데 그때 네이밍이 지금도 어렵잖아요, 사실 지크 파레나이트가. 그게 뭐 화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또 저희는 보통 섭씨를 쓰는데 이제 화씨가 파레나이트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알아요. 대단하다. 좀 놀랐잖아 사실. 근데 그 파레나이트 네이밍을 그 손혜연 대표님이 만드셨어요. 네. 그래요? 네,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되게 적은데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가 처음 만든 프로젝트니까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직급이 뭐였습니까? 사원이죠. 사원이요. 네. 사원이 주임인가? 사원일 때. 근데 그때 손혜원 대표님이 이 브랜딩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학교 다닐 때도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분이 돈을 받고 처음 작업한 일이 신원의 베스티벨리라는 브랜드 만든 거였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회장님이랑 굉장히 친하다고. 친했었다고. 친했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손혜원 대표님이 그 당시에 뭐 처음처럼 힐스테이트 이런 걸로 엄청 상한가 나는 맞아. 지금은 좀 목포에 계시고. 예. 되게 잘한다. 예? 유명하신. 이건 뉴스에 나와요. 민주당 뭐 예. 올라온다 오늘. 그래서 저한테 이제 BI 업체를 수배하라고 이제 저희 팀장님이 그러셨는데 그 당시에 패션 브랜드 BI 업체들을 리스트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슬쩍 넣었죠. 크로스 포인트를. 크로스 포인트네. 크로스 포인트를 넣었는데 웃으시는 거예요. 여기가 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안 한다고? 너무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500원이면 500원이면 거기는 한 2,000원 받아야 되는 회사인 거죠. 우리가 안 한다. 그때 아마 최소 1억 아니었나요? 억 단위로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뭐 지난 일인데요, 뭐. 네네. 그 당시 시세로도 거의 1억 정도. 그렇죠. 그냥 부르는 게 값이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하시고 이제 본인 고집이 있으시니까. 아니 뭐 그냥 사실 건드는 것마다 다 성공하시니까. 맞아요. 그때는 뭐 거의 능력에 문제가 있었었어요. 네. 파레나이트도 고유명사니까. 네. 그래서 그 이니셜 F에 동그라미 붙어 있는 맞아요. 그 이미지로 등록을 하고 파레나이트도 중국에서 한창 좀 잘 나갔었거든요. 그때 또 이제 중국 상표권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그때 이제 크로스포인트 대표님이 독일이면 독일어가 나와야 되고 근데 패션 브랜드인데 멋있어야지. 못 읽어도 돼. 그냥 F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돼. 이러면서 딱 그냥 점을 찍으셨어요. 까지가 있었는데 마음속에 그냥 그 파레나이트를 찍으신 거죠. 그래서 그냥 그냥 이거 하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가는 다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아니 저는 이런 게 궁금해 사실. 뭐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사원이고 주임이면 아직 이 업계나 아니면 회사에 적응도 잘 못했던 시기에 내가 저 사람 찾아가 봐야 되겠다. 뭐 단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찾아가서 한번 문을 두드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요게 난 참 궁금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높으신 분들 몇 번 뵐 일이 있었는데 네. 그 공통적으로 배울 점이 많았던 분들은 순수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래서 그 안 되면 말지 뭐 이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손혜원 대표님 좀 이제 책을 읽었을 때 자기가 처음으로 돈을 받고 했었던 프로젝트가 베스트밸리고 그러고 나서 그게 잘 돼서 신원 CI도 만드셨는데 네. 그걸 아직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고리를 네. 찾으셨군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봤고 바로 연락을 못했죠. 중간에 이제 실장님이 계셨는데 그 실장님도 신원 프로젝트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이전에 INBU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만드신 분이었는데 알아. 그래서 그분이 연결을 이제 잘 얘기를 시켜주셨죠. 이윤희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이 신원에서 말고라도 다른 회사에서의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더 있습니까? 여러 개 있어요. 예? 실패작도 있고 예.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예, 하나 더 해주세요. 재밌네요. 제가 일을 하는 방식이 조금 좀 루틴한 걸 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거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제일모직에 처음 입사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신원이 가두가 되게 이제 잘 되어 있으니까 예. 가두 전문 마케터를 찾는 포지션이었고 성동물산 당시 제일모직에서 그 로가디스가 가두 전문점으로 이제 런칭을 하려고 그 당시에 인디안 지금 웰메이드 그 파크랜드를 그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로가디스를 가두점으로 런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두 마케팅을 해라 라고 저를 이제 뽑은 거죠. 당연히 이제 신원 출신이니까 뭔가 지역 광고도 잘하고 팜플렛도 만들고 이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시장을 조금 째려봤는데 제일모직이 이제 남성복이 워낙에 최강자고 이제 원단이나 기술력이 워낙에 좋은데 그건 그 형이 있는 거예요.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항상 약간 치이는 거죠. 서자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왜 근데 같은 얘기를 해야 되냐? 그 기존의 그때 수트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클래식이었어요. 이탈리안 클래식. 네, 신사의 품격, 리더의 자존심, 뭔가 품위. 그런 이미지를 주고자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실제로 시장을 봤을 때 수트를 입는 사람들은 영업사원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들이 이제 물론 좋은 이미지, 멋진 이미지로 수트를 구매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일상의 전투복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실용적인 수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 수입 컨템포러리 시장이 좀 부흥하고 있었는데 띠어리가 인기였어요. 띠어리. 왜 인기인지 보니까 편안한 수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죠. 띠어리 같은 수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기능성 수트 만들어봤는데 안 됐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진짜 없나?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일본에도 그런 기능성 수트 시장이 있는 거예요. 되게 크더라고요. 아오야마라는 브랜드. 그 시장이. 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지금도 아마 출근할 때 수트를 입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 시장이 아오야마나 아오키 같은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기능성 수트를 잘 만들었고 그걸 실제로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도 클래식 하면은 정말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장이 있다. 시장이 있는데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제일모직 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뭐 디자인 실장님부터 다 반대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런 얘기는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방송 타니까 그때 이서연 사장님이 제일 기획하고 제일 모직을 같이 겸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획
눈치를 제일 모직이 볼 수밖에 없었고 제일 모직의 눈치를 제일 기획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리포트 라인이 다르니까 서로. 그런데 항상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니 둘의 시너지를 내면 얼마나 좋냐. 기획은 모직에 아이디어를 주고 상품화를 만들 수 있고 네. 모직은 기획의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받아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면 얼마나 좋냐. 근데 이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담당 CD A한테 얘기했죠. PPT로 한 5장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기능성 수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기획에서 아이디어를 준 걸로 했으면 좋겠다. 자리는 만들 테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고 그 제 이름을 스마트 수트라고 붙였어요. 스마트 수트. 당시에 삼성의 브랜드 철학이 스마트였거든요. 그 생뚱맞죠 사실. 근데 기능성 수트인데 뭔가 이제 간지가 좀 나야 되니까.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제 로가디스라는 브랜드가 삼성 거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쉽게 그냥 구매할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름을 스마트 수트라고 붙였고 네. 그때부터 이제 기능성을 또 연구하기 시작했죠. 어떤 기능을 또 붙여야 될까? 네, 뭐 스트레치성도 있고 뭔가 뭐 흡습. 네, 뭐 발수 같은 것도 있고 왜 아웃도어에서 많이 쓰는 형태들 그런 것도 있고 뭐 편안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이런 뭐 냉감 소재도 네. 쓰고 근데 이제 스마트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IT 쪽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삼성전자하고 협업해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NFC 태그도 넣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상품화를 했어요. 특허도 출원하고. 그래서 그 상품은 그 당시에 되게 히트했고 현빈 나왔던 그 CF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4년 5년간 캠페인 계속 쭉 했었죠. 그 스마트 수트 캠페인 하면서 로가디스가 좀 재밌게 잘 나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